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7월 19일 증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의 일기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남들은 주식 투자의 질 들어오셔가지고요. 모든 자료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제가 경중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의 변화 이런 것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시면 구독자 724분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참 수요일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더욱 규제하려는 조짐. 그래서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 대표적인 게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 리서치, KLA, 이게 미국의 3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ASML, 이게 이제 네덜란드 회사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회사가 사실상 세계 반도체 장비를 꽉 쥐고 있다. 이 회사하고 6위하고는 매출 차이가 어마무진합니다. 나머지는 다 군수회사인데 요즘 중국 장비 회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거나 중국을 규제한다니까 이 5개 회사들이 일제히 한 10% 내외로 큰 폭 안 하겠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TSMC가 미국을 다 뺏어갔다. 그러면서 대만이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다. 방위비를 내놔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TSMC에 해당하는 게 인텔이죠. 그래서 인텔이 장중에 한 8%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나스닥 지수도 2.8% 크게 본다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그냥 울고 싶은데 그냥 뺨 때려준 수준이다. 뭐냐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조금 적게 해볼까요? 네. 20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안 됐군요. 자, 다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쭉 올랐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조정받을 때도 됐다. 사실 6월 중순부터 조정기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그동안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 중심으로 이들 7종목이 믹배 시가총액 50%를 차지한다 그러던가요? 너무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신고를 울고 싶은데 그냥 뺨을 때려줬다 정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최근에 가장 큰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하지만 목요일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은 뭐 특별히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순매도는 500억대 그쳤고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른 종목이 좀 쉬는 일실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도 그동안 워낙 올랐으니까 지금 좀 일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큰 의미는 없다. 그런데 우리 투신연기금 참 문제네요. 그래서 투신연기금이 다 연기금도 투신도 이랬어요. 투신 한 10시 한 20분 정도부터 이렇게 쭉 팔았는데요. 투신연기금이 보시겠지만 제가 4일 동안 투신연기금이 아주 야무지게 순매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지수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또 목요일날은 사모펀드까지 또 가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만약에 외국인이 안 사줬으면
지수가 큰 폭 하락할 뻔했어요. 어쨌거나 뭐 체감지수는 이미 최근에 4일 동안 체감지수 하락 종목 수를 본다면 체감지수는 제가 볼 때는 한 6% 정도는 하락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4일 동안 코스닥 지수가 6% 하락했다 이러면요 굉장히 큰 폭 하락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외국 이 투신과 사모펀드가 이렇게 코스닥에 매물을 쏟아내니까 하락 종목이 급증하고 코스닥 지수도 큰 폭 하락하는, 결국 지금 시장은 투신과 사모펀드에 달려 투신과 연기금에 달렸다. 이들이 19일 금요일에는 좀 순매도를 좀 줄여준다면 100억 이하로만 내려온다면 좀 반등할 수 있겠는데, 만약 금요일도 뭐 지금쯤 200억 이상씩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금요일도 참 힘든 하루가 되겠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게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소부장들 지난주 이번주 화요일 수요일은 소부장주 일색이었는데 목요일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엔캠이라든지 알테오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펩트론 이렇게 그동안 좀 올랐던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이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나마 좀 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큰 흐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뭐냐, HBM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메모리 디램과 낸드는요 부가가치도 낮고 경기 사이클도 심해서 벌 때는 좀 버는데 깨지면 막 엄청난 적자가 나고 그런 범용 제품이었는데 HBM은요 주문형 제품이다 보시면 돼요. ASIC화. 그래서 디램이 ASIC화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HBM 가격은 비쌉니다. 그렇죠. 그 GPU도 비싸잖아요. 엔비디아 GPU가 몇천만 원씩 하는데 HBM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 HBM 때문에 메모리가 이제 전성시대로 들어갔다. 오늘도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CXL 솔루션, 이것도 일종의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말 메모리가 그동안 주문형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가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메모리가 주문형이 된다는 게 부가가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시대를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세 출발했지만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죠. 그리고 지금 그냥 우리끼리만 본다면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 HBM에 대한 엔비디아 승인은 거의 확실한 걸로, 시간 문제인 걸로 지금 대만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중단해서 피포 공장에 낸드를 투자를 재개했다. 이러면 이제 장비가 막 들어가겠죠. 자, 이것도 호재죠. 자, 이런 호재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메모리 전성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을 보면 반도체 쪽을 줄이는 경우에 좀 뚜렷합니다. 물론 뭐 국민연금이 열심히 분석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공감하기는 힘들다. 특히 지금처럼 말이죠. 주식시장이 상당히 애매하고 힘든 국면에 지금 투신과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팔아서 이렇게 폭락장이 전개되는 거, 이건 정말 개탄스럽다. 네, 연기금이라는 게 그야말로 장기 투자하고 증시에 충분히 버팀목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연기금이나 투시는 증시를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금요일에는 좀 순매도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숨쉬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본질은 순환매입니다. 미국도 다우지수, 어제 나스닥은 2.8%는 빠졌지만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매그니피센트 7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니들은 좀 쉬어. 다른 데지가 좀 오르자. 그러니까 또 대표적인 거 보면 DHI 같은 게 있죠. 닥터 호튼,
이거는 특택건설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쪽은 그동안에 올해 정말 하나도 못 오르다가, 올해 내내 못 오르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런 거. 결국 그동안에 못 올랐던 소외주들이 좀 치맞춤을 한다.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쉬고, 소외됐던 종목이 부각되는 그런 장이다.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재료전기 같은 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희 프로회원님한테가 그런 조언을 좀 드렸죠. 어떤 조언을 드렸냐.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보셨듯이 단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삼천당 비약 페트론처럼 바이오 좀 많이 올라온 종목 변압기 화장품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드리곤 했는데 결국 그 재룡전기가 이렇게 윗꼬리가 떨어지면서 하락한 거는 뭐 악재가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 좀 쉬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 뭐 바이오주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이런 종목이 일제히 지금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방산도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네,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그러니까 매물을 계속 받고, 야, 버겁다, 여기 만만치 않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우리 시장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준비,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조정 받고 있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느냐, 도입되지 않느냐. 그런 종목이 또 의외로 소부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최근에 연기금 주신의 매물을 받아 더 하락했는데, ISC 같은 경우는 올 4월 고점 대비 44%, 거의 반토막이 났고, TSE는 43%. 그렇다고 해도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ISC는 2분기도 호전이고,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회복세로 접어들. TSE는 2분기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순전히 그냥 투신 연기금이 팔아서 그래요. HPSB 같은 경우도 40%지.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카페 리포트들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 어밀링 장비가 결국 수율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미세화 공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운드리겠죠. 파운드리는 지금 미나노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가 그렇게 타도 삼성의 전자를 맺히고 한국을 싫어하지만 HPSP 장비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나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0나노로 들어가면 이게 또 필요하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300단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300단으로 가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질 그런데도 주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정현님, 프로회원님은 아시겠지만, 자, 요런 거죠. 삼성이 지금 HBM이 지금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딱 찍어드리는 거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기억하십시오. 의외죠.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리포트를 씁니다.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쉽게 보시라고 들어가시고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전공정 회사입니다. 전공정 오브레이 개척 장비라고요. 예. 요게 전공정 장비가 원래 이거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후공정으로 급속히 넓어져 가고요. 그래서 요거 OL900MW, 워피스, 패드 오브레이 이런 게 다 지금 삼성전자와 다 공급 계약을 했어요. 다 이게 HBM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전공정만 하던 조금 뭐랄까 너무 좀 제품이 한 종목에 편중됐는데 다양화되고 후공정으로 가고 또 HBM 수혜 주기도 한데 시가총액은 2천억대 밖에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우리 프로연님 정영원님께 딱 찍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단기 주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지금 투신과 사모펀 등 매물에 벼락을 맞아서 수요일은 큰 폭 하락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되니까 먼저 빨리 회복하죠.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렸지 기업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수록 전략이 섭니다. 그러니까 운 없이 갑자기 기관이 매도가 나와서 업종이 밀리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날은 밀리지만 금방 다음날 회복하잖아요. 이어테크닉스도 후공정 쪽이고 자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하나가 또 우리 이런 것들 한 달에 한두 개만 건져도 우리 프로연님들은 뭐 회비는 금방 나옵니다. 저 같은 이런 참모를 곁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연은 반드시 가입하셔서 저의 지식을 활용하시고 규모가 되시면 증명하시고 또 이게 전화 안 받습니다 하는데 전화가 워낙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직원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하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단톡방에서 카카오톡을 하시면 금방 소통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여기 들어가시면 자, 그 말씀을 좀 그래서 당연히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러니까 대충 종목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볼 때 제일 괜찮은 거는 뭐 ISC는 지금 연기금이 워낙 많이 팔아서 지금 연기금 매물 좀 잦아드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GSE, HPSP, 오로스 시스템,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류들이 낙폭도 크고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제가 리포트를 하나 또 올렸는데요. 또 저한테 질문이 많으셔서 그리고 제가 하나 휴먼 테크놀로지에서 또 고급 정보를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휴먼 테크놀로지 아시겠지만 이 토리스 스퀘어가 전략적 제휴를 해서 독점 생산 권리를 확보했다. 업무 협약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물론 지금 토리스퀘어의 대표가 휴먼 테크놀로지 대표고요. 토리스퀘어가 휴먼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집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 독점적 생산 권리 확보, 전략적 제휴와 관련해서 그래도 법인 간에 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이랬는데 6월 3일에 이미 했네요. 토리스퀘어가 50억 BW를 발행해서 그 대상자를 즉시는 하지 않았지만 업무 협약을 이걸 보면 당연히 휴먼 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50억을 발행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휴먼 테크놀로지가 토리스퀘어에 50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BW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대신에 그걸 했으면 토리스퀘어도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점적 생산 권리, 독점적 생산 권리라면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두 회사 간에 토리스퀘어는 특허를 주고 휴먼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6월 3일에 벌어졌네. 야, 이걸 공시를 하거나 뉴스가 나갔으면 한두 방짜리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 공시가 안 됩니까? 50억은요. 50억은 이 휴먼 테크놀로지가 의외로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10% 미만, 자기 자본 맞죠?
10% 미만이라서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좀 대표님이 있는 거 좀 공시해 주면 좋았을 거. 하지만 이걸 이제 저도 알게 됐으니까 아마 이 기자분들이 좀 취재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는 왜냐? 워낙 지금 드론 탐지 레이더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업계의 후문에 의하면 창원에 이미 생산 라인도 구축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13kg 이미 8kg짜리는 실전 배치돼 있다 하는 거고 지금 13kg까지 세계에서 최장입니다. 압도적 최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라다사가 지금 5kg 수준이고요. 국내에서도 이 레이더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 3kg 수준이다 하는 게 업계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용 납품 기준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돼야 미국의 군용 납품 기준을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 했으니까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의 접촉지역 드론 방어 시스템. 자, 그래서 이거는 방위사업청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지난 4월 19일 날, 네, 접촉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이겁니다. 설명의 안내문을 줬고, 이 사업이 방위사업은 연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됩니다. 완료가 되려면 그 사이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월이나 8월까지는 공고를 하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한 후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실전 테스트를 해봐야죠. 수개월간.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지금 적어도 7, 8월 아무리 늦어도 추석, 9월 중순이 추석이죠.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7, 8월 중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상으로. 지금 또 아시겠지만 이 드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중요하고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현대전의 총화가 드론인데 그쵸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매우 필요한데 먼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이미 다 그래서 토리스 스퀘어 같은 거 이런 거 치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번에 원전 우리가 수주했잖아요. 이미 한전하고 현대위아하고 토리스퀘어가 원전에 대한 드론으로 원전의 중량 부분을 때려서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이것도 이미 이게 언제죠? 2023년 작년 11월이면 이미 한전이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하고 이미 할 정도로 다 현대위아도 빵빵한 데 아니냐 이런 데하고 할 정도로 이미 다 입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차트 모습 보고 질문을 많이 주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이 차트라는 것은요. 주가 흐름이 이랬구나. 이 정도가 좀 매물이 있구나. 정도의 용도로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서 뭔가를 찾고자 한다면 주식 투자에 실패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랑 지식이 있으면 지금 이런 기업이 지금 방산주들이 다 완성품업체들이 5조, 13조 이러는데 지금 시총 1,300억 코스닥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특히나 이 드론 시대에 핵심인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가 시총 1,300억 있습니다. 이건 넌센스죠. 그런데 이런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이제 못 현대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아주 좋은 찬스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물 내놔주세요. 이런 거죠. 지식이 없는 눈으로 투자한 분은 아이고 지지되겠네 하고 매물을 내놓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유리하고 그러니까
알면 전략이 좀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HPSB 같은 경우도 자 그냥 차트 보시는 분은 지지대 무너졌다고 그냥 다 던집니다. 근데 우리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사서 무슨 코피가 터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T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 회사가 이런 정도로 탄탄해졌구나 한다면요. 이게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HBM 승인을 받았다 한다면 아마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게 뜰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가 낸드도 투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관련한 뭐 오늘 올랐습니다. 유진테크라든지 HPSP 그 다음에 HBM과 관련해서는 이오테크닉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두각을 내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하 대표는 뭔가 지식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사실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말 개인 투자자 혼자 공부하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하 대표가 있으면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그 말씀드리지만 차트에서 뭔가 찾으려고 투자하지 마시고 그 차트 볼 시간, 기업에 관한 자료들 우리 하 대표 리포트도 보시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시고 유튜브에 기업 내용을 잘 알려주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소수의 유튜버들 자료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금요일은 역시 핵심은 두심과 키는 두심과 연기금에 달려있다. 그래서 두심과 연기금이 화수목에 그랬듯이 금요일도 한 200~300억씩 팔면 역시 하락 종목이 많고 힘든 하루가 될 거고 두심과 연기금들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순매도를 줄여주면 금요일날은 낙폭이 컸던 소부장들이 좀 그동안에 충분히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 그동안에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럼 금요일날 저는 또 장중석보로 여러분 뵙고요.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시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께 또 전달돼서 투자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